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은 그죠, 폼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폼 완성하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관리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각 3점, 그렇죠. 원 문자 한 개당 3점씩, 총 5개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15점이 배점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볼게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림을 볼까요? 자, 레코드가 어때요? 본문의 레코드가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보기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폼이 거래처 관리 폼이죠? 자, 거래처 관리 폼,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지금 폼 보기 속성은, 그렇죠, 폼 선택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폼 선택기니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폼 속성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 시트는 화면이 그렇게 작지 않다면은 폼 속성 시트는 항상 화면에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다른 컨트롤을 클릭할 때마다 속성이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굳이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 필요 없이 작업이, 그죠, 원활하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 시트는 웬만하면 열어두고 작업을 한다는 것. 자, 우리는 폼 보기 속성이니까 폼 선택기를 아까 더블 클릭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폼 속성 시트가 폼으로 됐죠. 자, 보기, 폼 보기. 자, 눈에 보이는 형식 속성. 자, 기본 보기였죠.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네요.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연속봉으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 값이 적을 경우는 어때요? 몇 개 없을 경우는, 그죠, 속성을 더블 클릭해서도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자, 폼 보기 속성 중에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 머리글에 거래처 관리란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자, 지금 화면에 이와 같이 거래처 관리라는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네요. 자, 추가된 레이블 컨트롤의 이름은 LVL 제목으로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름은 기타 탭에 있습니다. 기타 탭에 있는 이름 속성을 LVL 제목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크기는 18로 지정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글꼴 크기 속성을 18로 지정하라. 자, 크기나 맞춤은 눈에 보이는 형태니까 형식 탭에 있는 거죠. 이름은 기타 탭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텍스트 맞춤 가운데, 텍스트 맞춤 속성을 가운데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고 이름과 크기, 텍스트 맞춤 속성을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만족하는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머리글에,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폼 머리글에다가, 그렇죠, 레이블을 추가하는 거죠. 자, 레이블은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컨트롤 그룹에 있는 세 번째 항목.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대면, 그죠, 레이블로 표시가 되죠. 자, 레이블을 클릭하고, 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 놓고 제목을 먼저 입력합니다. 제목이 거래처 관리. 자, 제목이 입력이 됐으면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하고, 자, 앞서서 우리가, 그렇죠, 속성 시트를 열어놨었죠. 자, 속성 시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속성 시트를 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열어놓고 작업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이름 지정할까요? 이름은 기타 탭에 있었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기타 탭. 이름을 뭐라고 지정한다고요? 대문자 L BL 제목 엔터. 자, 그 다음 크기, 글꼴 크기, 텍스트 맞춤, 눈에 보이는 형식 탭. 자, 글꼴 크기. 자,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기 있네요. 글꼴 크기. 자, 지금 11로 되어 있는 글꼴 크기를 18로 지정을 하고요. 자, 이어서, 그렇죠, 텍스트 맞춤. 텍스트 맞춤은 바로 아래쪽에 있었네요. 텍스트 맞춤이 일반으로 되어 있죠. 자, 가운데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됐으면은, 자, 지금
어때요? 지금 화면이 좀 가려져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컨트롤의 외곽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컨트롤 외곽에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안쪽이 아니고, 자, 지금 I 모양의 마우스 커서가 아니고, 그렇죠. 자, 화살표 모양이 표시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렇죠.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컨트롤의 크기가. 자,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화면에, 화면처럼 비슷하게 위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컨트롤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자, 다음엔, 자,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의 컨트롤 그룹에서 레이블을 클릭한 상태에서 형식 탭을 클릭합니다. 자, 글꼴 그룹에서 직접 먼저 지정을 하는 거죠. 크기 18. 그 다음, 가운데 맞춤.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지정이 가능하죠. 엔터.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고. 자, 근데 이름이 지정이 안 됐죠? 이름만, 그렇죠. 속성 탭을 이용해서 지정하면 된다는 것. 자, 방법은 어느 것으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거나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폼 머리글에 제목,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지상 볼게요. 본문의 txt 담당자 컨트롤에는 담당자명 필드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결국 뭐예요? 지금 이 txt 담당자 컨트롤에 언바운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파일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언바운드 되어 있다는 것,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필드가 없다는 것. 자, 그런데 어떤 필드를 연결시키래요? 담당자명 필드를 연결시키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원본을 이와 같이 설정하면 되는 거죠. 컨트롤 원본 속성을 필드명을 직접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담당자명으로 입력을 하거나 혹은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해당 필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원본 속성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성 시트를 좀 내려볼까요? 본문이 보이도록. 자,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언바운드 컨트롤이 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txt 담당자 맞죠? 자, 언바운드, 연결된 필드가 없다, 바운드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 데이터를 연결시킬 거죠? 데이터 탭에 있겠네요. 컨트롤 원본,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직접 담당자 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선택해도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필드를 연결시키면 이제 해당 필드의 내용이 해당 컨트롤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폼 바닥글의 txt 건수 컨트롤에 레코드 개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 자, 폼 바닥글에 이와 같이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수, 그렇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원본 속성을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레코드를 의미하는 별로써 함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는 거죠. 자, 폼 바닥글이기 때문에 해당 폼에 해당하는 해당 폼에 속해 있는 모든 레코드에 대한 그렇죠. 카운트, 개수가 집계되는 거죠. 자, 그럼 컨트롤 원본 속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바닥글이니까 속성치를 좀 더 내려볼까요? 자, 언바운드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txt 건수 맞죠? 자, 데이터 탭 컨트롤 원본에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equal 함수니까 count. 자, 개수를 세는데 어떤 개수? 전체 레코드를 의미하는 별을 이용해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표시한다. 자, 지금 count 함수가 적용되는 위치가 폼 바닥글이기 때문에 해당 폼에 포함된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는 거죠. 보고서 같은 경우 특정 그룹 안에서 카운트 함수 사용할 경우는 해당 그룹에 있는 그렇죠. 개수. 그룹을 벗어나면 카운트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선 폼 바닥글이기 때문에 폼 전체에 대한 특정 그룹 바닥글이 아니고 폼 바닥글이기 때문에 폼 전체에 대한 바닥글이죠. 그래서 폼 전체에 속해 있는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된다는 것. 자, 컨트롤 원본 설정해 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 탭 키를 누를 때마다 이동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자, 탭을 누를 때마다 처음에는 txt 거래처 번호,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면 txt 담당자, 자, 한 번 더 누르면 txt 연락처,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txt 팩스 번호. 자, 결국 뭐예요? 본문에 있는 컨트롤의 순서대로 탭이 이동되도록 탭 순서를 설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탭 키를 누를 때마다 이동되는 순서, 즉 탭 순서를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문의 탭 순서를 설정해 볼까요? 자,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에 도구에 탭 순서가 있죠.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해당 위치에서 본문이면 본문 바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여기도 탭 순서가 있습니다. 폼 머리글에도 있고 본문에도 있고, 자, 본문이니까 본문 바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탭 순서. 자, 탭 순서 대화 상자에서 순서를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탭 순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구역이 본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컨트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순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txt 거래처 번호. 가장 밑에 쪽에 있죠. 밑에 쪽에 있네요. 자, 앞에 선택키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만 합니다. 클릭하고 있으면 안 되고 클릭만 한 상태에서 까맣게 표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위쪽으로. 자, 그 다음 담당자 마찬가지로 한번 클릭하고 손을 떼고 다시 한번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번엔 연락처 클릭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거래처 번호 담당자, 거래처 번호 담당자, 연락처 팩스 번호.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그렇죠,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됐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 2번의 2번 문제 볼게요. 상품 목록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자,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거네요. 조건을 볼게요. 재고량 필드의 값이 평균 재고량보다 큰 경우 글꼴 두께를 굵게, 그리고 글자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자, 재고량이 평균 재고량보다 큰 경우,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하는 거죠. 크다니까. 평균 재고량보다 큰 경우는 글꼴을 두껍게 하고 굵게 하고, 그 다음 글자색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지정한다는 것. 자, 이와 같은 조건을 어떻게 지정할까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먼저 시기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네, 조건을 지정해야 되는데 각 필드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연산자가 사용되는 어떤 그 수식이죠. 수식, 하나의 수식. 자,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선택한 다음에 재고량 필드의 값이 뭐보다 크다? 재고량의 전체 평균. AVG 함수가 뭐예요? 그렇죠. 해당 필드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해당 재고량의 평균보다 큰 재고량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하는데 그 서식이 뭐예요? 글꼴 두께는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지정하는, 그와 같은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작업했던 폼은 닫고 속성 시트 닫아주고 폼도 닫고 저장해야겠죠. 자, 이번에 작업할 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폼은 뭐예요? 상품 목록 폼이죠. 상품 목록 폼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본문에 있는 컨트롤이니까 본문 모든 컨트롤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자, 세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트가 어때요? 검은색 화살표로 바뀌죠. 이때 클릭하게 되면 해당 라인, 클릭했을 때 표시되는 이 선 라인에 있는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가로 눈금자에서도 어때요? 이와 같이 화살표가 표시됐을 때 클릭하면 해당 선 라인에 있는 컨트롤들은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컨트롤 선택할 때 기준선 안에 있는 컨트롤들을 모두 선택할 때 눈금자를 이용한다는 것. 자, 지금은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니까 그렇죠. 세로 눈금자에서 마우스 클릭. 자, 그 다음 그 조건부 서식이죠.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 탭에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 클릭.
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새 규칙을 클릭하죠. 자,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뭐를 선택해요? 자, 규칙 설명 편집에서 지금 필드 값이 돼 있죠. 자, 근데 우리는 필드와 그렇죠. 해당 필드의 평균을 비교하는 식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시기를 선택하고. 자, 어떤 값? 자, 재고량이죠. 재고량 필드. 자, 필드는 보통 대괄호로 묶어주죠. 재고량이 뭐보다 큰 경우. 그쵸? 큰 경우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큰 경우예요. 자, 뭐보다 커요? 자, 평균, AVG. 평균을 구하는 함수. 가로 안에 역시 필드니까 대괄호 안에 뭘 묶어줘요? 재고량. 자, 앞에 있는 재고량은 현재 레코드. 지금 현재 그 포인트가 가 있는 레코드. 레코드의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움직이겠죠? 하나씩 레코드가 보여지니까 그때 현재 있는 레코드에 있는 그 재고량 값이 전체 재고량의 평균보다 큰 경우 서식을 설정해라. 자, 이와 같이 해도 되고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그죠? 관계연산 기호가 위치가 바뀌겠죠? 무슨 얘기냐? 자, 이 재고량이 뒤로 갔을 경우 평균 재고량보다 그렇죠? 뭐가 큰 경우 이와 같이 재고량이 큰 경우 이와 같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고량의 평균보다 재고량이 크다. 위치는 바뀌었지만은 그렇죠. 연산 기호만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결국 전체 재고량이 작다. 뭐보다? 지금 재고량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재고량이 전체 평균 재고량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위치를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 자, 이와 같이 조건을 설정한 상태에서 적용될 서식은 뭐예요? 글꼴 굵게. 그 다음 글꼴색. 글꼴색은 자, 표준색에서 파랑.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파랑으로 표시가 됐죠? 파랑.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폼 보기. 자, 표시가 됐죠. 재고량이 전체 재고량의 평균보다 큰 경우, 초과하는 경우 굵게 파란색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에 3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 관리 폼의 txt 조회 컨트롤에 거래처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된 거래처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래처의 정보를 표시하는 필터 조회 매크로를 생성한 후 지정하시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거래처 관리 폼에서 거래처명에 i라고 입력을 했어요. i. 자, 이 i라고 입력한 거는 거래처의 전체를 입력한 게 아니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래처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자, 그럼 이 i는 거래처명의 일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일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그 거래처명 중에서 이 입력된 i를 포함하는 거래처만 표시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엔 거래처가 몇 개였어요? 100개였죠? 거래 건수가. 자, 근데 이 100개 중에서 i를 포함하는 거래처는 몇 개예요? 7개. 7개라는 거죠. 자, 결국 그렇죠. 필터 조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거래처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래처만 표시하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조회를 수행하는 매크로를 별도로 생성을 하래요. 매크로 이름이 주어졌죠. 자, 최근에는 이와 같이 항상 매크로를 지정한 다음에,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걸 지금 특정 컨트롤에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필터 조회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먼저 생성해요. 그 매크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거래처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거래처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래처의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 조회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그 만든 매크로를 어디에? txt 조회 컨트롤에 그렇죠.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데 어떤 이벤트에 지정하냐? 자, 그건 조건에 제시가 됐습니다. txt 조회 컨트롤의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다가 지정을 하는 얘기죠.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필터 조회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그 매크로를
txt 조회 컨트롤의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다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매크로를 만드는데 필터 조회 매크로, 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그때 함수를 뭘 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어플라이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조회 조건을 작성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 이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명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거래처명. 자, 지금 이 폼에 연결된 거래처명이겠죠? 자, 어떤 폼? 거래처 관리 폼에 있는 거래처명이에요. 지금 거래처 관리 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거래처명 하면은 지금 현재 폼의 거래처명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거래처명이 뭐가 같냐면 like가 나왔어요. equal이 아니고 like가 나왔어요. like는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데 양쪽 별 사이에 있는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특정 값이 아니고 지정된 값이 아니고 컨트롤에서 입력된 값이에요. 그 컨트롤은 tx 조회 컨트롤이죠. 자, 하지만 매크로 함수에서 어플라이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은 반드시 그 해당 컨트롤의 위치까지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tx 조회 컨트롤은 어디에 있는 컨트롤이냐? 거래처 관리 폼에 있는 거다. 그 거래처 관리라는 개체가 폼이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폼즈 느낌표 거래처 관리 느낌표 tx 조회 각각은 대괄호로 묶어주고 그 마지막에 있는 이 tx 조회 컨트롤의 위치를 직접 지정을 한 거죠. 결국 위치를 지정했지만은 이건 어떤 값이에요? tx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값인 거죠. tx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아까 뭐였어요? i죠, i. 그 i를 양쪽 뭘로 묶어요? 별로 묶어서 like 연산자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라는 값을 앞뒤로 뭐든지 와도 된다. 왜? 별은 모든 거니까. 앞뒤로 모든 게 와야 되지만은 i를 포함해야 된다. 그 i를 포함하는 값, 즉 like가 포함하는 그런 값과 같은 거래처명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조건을 지정한 다음에 생성된 매크로를 tx 조회 컨트롤에 지정하면 되는 거죠. 어떤 업데이트?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 해당 매크로를 tx 조회 컨트롤에 지정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작업했던 폼 결과 닫고 저장해야겠죠. 자, 작업할 폼이 뭐죠? 거래처 관리 폼,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폼을 열었지만 먼저 할 게 뭐예요? 매크로를 먼저 작성을 하겠죠. 자, 먼저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 매크로 클릭. 자, 그러면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함수 선택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죠. 자, 목록 단추 클릭해서 자, 어떤 매크로 함수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어플라이 필터였죠. 여기 있네요. 어플라이 필터. 자, 필터 이름도 아니고 조건문에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조건 어떻게 지정했어요? 먼저 거래처명이 뭐와 같은 게 아니었죠. 뭘 포함하는 거였죠. 그래서 like 포함하는 것. 자, 근데 like 연산자는 포함하기 때문에 그 포함할 대상을 앞뒤로 뭐로 묶어줘요? 별로 묶어준다는 것. 별. 자, 근데 이 별은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것. 별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컨트롤은 %로 연결하는데 어플라이 필터 조건을 지정할 때 컨트롤은 그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어디서부터? 그 개체가 뭔지부터. 자, 지금 txt 조회 컨트롤 맞나요? txt 조회 컨트롤이죠. 예. txt 조회 컨트롤이 위치한 폼은 거래처 관리 폼이죠. 그리고 그 거래처 관리 폼이 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얘하고 폼즈. 자, 그 다음 대괄호 닫고 느낌표. 그 다음 폼인데 무슨 폼? 거래처 관리 폼. 자, 거래처 관리 폼. 자, 그 다음 느낌표 마지막에 이제 그 폼에 있는 컨트롤도 대괄호로 묶어서 txt 조회 컨트롤. 자, 그 다음 다시 뒤에 뭘 묶어요? like 연산자에 의해서 포함될 값이기 때문에 앞뒤로
별을 묶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닫고 저장해야겠죠. 매크로 저장. 이름 주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매크로 이름은 필터 조회. 필터 조회. 자, 이름이 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을 몇 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 이름을 틀리게 되면 그죠? 그 문제에 대한 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제시된 경우는 반드시 이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확인. 자, 그럼 어때요? 필터 조회라는 매크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됐으니까 그 매크로를 지정해야겠죠. 어디에? 거래처 관리 폼에 있는 tx 조회 컨트롤에. 자, 언바운드 돼 있는 폼 머리글에 있는 언바운드에 있는 컨트롤 더블 클릭해 볼게요. tx 조회 컨트롤. 그죠? 거래처명 옆에 있겠죠. 레이블 옆에. 자, 이벤트 탭이죠. 어떤 이벤트? 애프터 업데이트. 클릭하고 목록 단추를 넣어서 앞서서 우리가 생성했던 매크로를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난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거래처명 옆에 있는 거래처명 레이블 옆에 있는 tx 조회 컨트롤에 i라고 입력하고 자, 그냥 엔터만 눌러보면 되겠죠. 자, 어때요? 7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됐네요. 자, 이 7개의 레코드는 i라는 거래처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래처 번호 3번은 i를 포함하는지 거래처 탭을 열어보면 되겠죠. 자, 3번은 i제되네요. i를 포함하죠. 4번도 포함하네요. 그럼 4번도 표시가 되겠네요. txt 조회 컨트롤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 지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